안녕하십니까. 월드뷰TV의 김승욱입니다. 정부가 지방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고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의료계가 반발을 하고 파업도 하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또 정부 측에서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국민 건강을 볼모로 이렇게 파업을 하면 되냐, 이렇게 또 의사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파업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의사들이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그렇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했느냐 해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뷰에서는 이런 그 의료 문제를 한번 진단도 해보고 또 한국이 바람직한 보건의료 체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특집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을 맡고 계시는 연세대학교의 이규식 명예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의 이규식입니다. 이렇게 오늘 바쁘신 중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희가 그 평가인증원이 어떤 단체인지 저희는 잘 모르는데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 병원의 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을 이제 평가해서 소위 의료가 환자한테 안전하게 제공되느냐, 이런 평가를 통해서 병원의 의료의 질적 수준이 적정한 수준이 와 있느냐. 우리나라 제일 먼저 받은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인데 미국 제시아에 갖고 왔습니다. 제시아 인정을 받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장 예. 이름도 긴데요. 역임하셨습니다. 예. 이 기획단이 어떤 기구인지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이제 의료보험은 1977년에 시작했습니다. 뭐 업종별로, 그 다음에 기업의 규모별로, 혹은 이제 지역 주민별로, 지역별로. 그래서 보험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에 건강보험을 이 조합으로 분산된 걸 하나로 합치해가지고 건강보험을 통합을 시켰습니다. 통합하는데 제일 큰 과제가 이 근로자하고 이 지역 주민하고 어떻게 하면 보험료를 같은 기준으로 만들어야. 왜냐하면 재정을 같이 쓰면 보험료 내는 걸 같이 같은 기준으로 내야지만 서로 공평합니다. 이걸 소위 부가체계를 단일화시키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개선기획단의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작업인데, 뭐 저희들은 이제 한 1년 정도 위원회를 하면서 이제, 재정을 같이 쓰니까 방법은 딴 게 없다. 단계적으로 단일화 방안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끝난 게 아니군요. 지금 현재 그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원장을 또 맡고 계시는데요. 이 연구원은 어떻게 설립됐고, 왜 설립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2008년 11월 달에 연구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12주년이 됩니다. 설립 목적은 우리나라의 의료정책과 건강보험 정책에 대하여 학계나 민간 의료기관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올바른 정책을 내고, 그래서 정책 대안을 이제 만들고 어떤 이슈를 놓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의료계도 상당히 그런 문제가 심했습니다. 너무 이념적으로 치우쳐 있다. 그래서 조금 이념하고 좀 벗어나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책을 제시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이 연구를 만들었습니다. 또 연세대학교의 재직 중에 보건의료 정책론이라는 과목을 가르치셨고 또 보건의료 보장론 이런 과목을 가르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 보건의료 정책에서 가장 밝은 분이라고 생각돼서 저희가 오늘 모시고 좀 좋은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뭐 요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 얘기 듣기 전에 먼저 한국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코비드-19이라고 불리는 이 팬데믹 때문에 한국이 대처를 잘했다. 그래서 뭐 K-방역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군요. 그리고 또 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민 가고 싶은데 한국의 의료제도가 너무 좋아서 딴 나라 못 가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한국에서 의료 서비스 받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의사들은 이제 수가가 너무 낮아서
의료산업 발전에 많은 저해가 된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 의료 시스템이 예. 다른 선진국들하고 비교해서 예. 뭐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피부에 좀 느끼고 있는 것처럼 정말 예. 선진적으로 발전돼 있는 건지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평가를 먼저 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먼저 이제 K 방역이라고 뭐 나서게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방역 체계가 그런 대로 뭐 아주 잘 됐다고 A학점 주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B 플러스 정도는 줄 정도로 이제 우리가 좀 인색하신데요.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방역이 그 B 플러스는 잘 주는 겁니다. 이 정도 가게 된 거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걸 이제 구축해요. 그래서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데서는 아주 뭐 100년 이상 뭐 이래 걸리고 하는 걸 우리는 말하자면 60년대부터 하다 이런 이제 45년에 이제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48년에 이제 정부 수립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뭐 2년도 채 안 된 50년 6월 달에 이제 6.25 전쟁 나고 그래 6.25 전쟁 끝나고 나니까 뭐 그나마 있던 것도 전부 파괴되고 이러니까 저 6.25 이후에 미국의 언조가 없었으면 다 죽었을. 특히 심한 게 뭐냐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방역 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제대로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추고 제대로 해나가기 시작한 게 박정희 정부 들어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62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제 수립했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아직 그때만 해도 아직도 전염병 문제 있고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높은 출산율이었습니다. 출산율이 이거 떨어뜨리지 않으면 경제개발 아무리 해봐야 안 먹어서 소용이 없거든. 자본 축적이 안 돼. 이래서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동시에 가족계 사업 5개년 계획을 한다. 같이 갑니다. 이게 역시 미국 이제 원조기구는 USAID에서 권장을 한 거죠. 경제개발 가족계획 사업 같이 해야 된다. 이 가족계획 사업을 하려니까 이게 보건소가 그전에는 한 도에 하나 있었습니다. 한 도 단위로 해가지고는 주민들 접촉하고 뭐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63년도에 들어가지고 보건소를 시군구 단위로 다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가지고 했는 게 가족계획 사업, 그 다음에 모자보건 사업, 그 다음에 결핵관리, 그 위에 방역 이런 것 쭉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모자보건 사업은 왜 하느냐 하면 영아 사망률이 떨어져야지만 출산율이 줄어듭니다. 영아 사망이 높아가지고 내가 자식을 한 셋 갖고 싶은데 영아 사망 높으면 셋 낳았다가는 잘못하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율이 이제 지금 나오는 이런 발열성 전염병 말고 세균성 전염병은 그 전에 다 퇴치가 됐습니다. 그 동시에 경제가 꾸준히 성장해서 1인당 소득이 이제 77년에 $1,000 됐습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 하루에 3끼 밥 먹기가 힘든 그런 경제였는데 77년에 1,000불이 되니까 이제 소위 3끼 밥 문제는 해결된다. 이제는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전염병이 이제 퇴치되니까 개인 치료비가 들어간다. 그래서 국민들의 개인 치료비를 어떻게 해결해 주려면 보험제가 필요하다. 근로자들이 뭐 자주 아프고 하니까 근로자들이 아프다고 안 나오면 생산력이 떨어져야 할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계, 특히 정경련 중심으로 거기서 이 전염병도 다 끝났고 이제 경제도 이제 이 정도는 됐으니까 어려움을 그래서 77년에 이제 어려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77년에 첨부를 했지만은 유럽 국가들은 이미 그 당시에 이미 만불 넘고 사는 단계에서 유럽 국가하고 이게 비교할 계제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그때 소득 첨불에 연간 수출액이 100억 불이었습니다. 그 경제가 지속 성장하려면 수출이 계속 늘어야 되는데 박 대통령이 제일 걱정한 거는 야 의료보험 제도 도입해가지고 소위 보험료 때문에 인건비 올라가면 우리 수출 지금 막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걱정하는데 이제 그걸 그 당시 이게 의료보험을 집행해야 될 보호사부 당국자들은 이걸 수출에 지장 없게 보험 제도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높이지 말자 이거. 그렇지 보험료를 높게 하면 어렵다. 그래서 보험료를 이제 3% 월급의 한 3% 월급의 3% 낮게 했습니다. 보험 수가가 낮고 보험 수가가 낮으면서 또 보험에서 적용하는 혜택이
이제 급여 이제 종류가 행위료 보면 우리 서비스 행위료 그 당시 시작할 때 한 760여 종밖에 못 됐습니다. 예. 지금은 뭐 6천 종이 넘는 와, 건데.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험에서 정한 서비스가 없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생기는가 하면 보험에서 적응 못하는 비급여 서비스가 예.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데 비급여 서비스가 이제 이 당시에는 정부가 엄격히 관리하는 바람에 비급여 서비스는 거의 발을 못 붙이게 됐습니다. 소득이 자꾸 늘어가니까. 높아지니까 그렇죠. 정부에서 제공하는 이 공적 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갖고는 국민들 자꾸 불만이 그렇죠. 많죠. 예, 예. 그리고 어느 개는 또 수가 낮다고 이제 불평하고. 예. 근데 수가를 높여주는 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제도는 급여하고 비급여가 비급여가 이제 있고. 공존하는 그런 예. 식이 됐죠. 유럽에는 이제 다른 게 급여를 제공하는 병원하고 예. 급여 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아닌 걸 제공하려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영리병원이군요. 영리병원. 예. 거기에서는 모든 서비스가 제공받는 서비스라도 영리병원에 가면 제공되지 않는 비급여라든가 예. 또 이 유럽 병원들은 대기하고 이런 게 좀 많습니다. 예, 그 그렇죠. 대기 같은 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영리병원이요. 이러면 여기에서 이용하는 수는 전부 비급여. 비급을 해가지고 전부 가격을 이제 굉장히 비싸겠네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비싸죠. 거기 그러면 갈 수 있는 사람은 좀 웬만한 부자 아니면 못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독일 같은 데서 한 소득 한 상위 10% 정도. 예, 예. 비급에서 사실 우리는 기술 이제 이 발전이 이루어지게 있어요. 의료 기술 발전이. 예. 유럽 병원들은 영리병원에서나 비급하고 이런 걸 우리는 모든 병원이 다 비급을 제공하고 하니까 비급에서 의료 수준이 높아지고 또 급여 서비스 가격이 정부 통제하니까 가격이 낮은데 비급여라고 급여 서비스보다 대폭 높일 수 없으니까 예. 상대적으로 우린 비급여 서비스가 유럽보다도 훨씬 가격이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오면 그 사람들은 뭐 급여 비급여 따질 거 없이 그렇죠. 비급여를 하더라도 어차피 급여라도 전액 예. 다 본인 부담이니까. 예, 예. 그래서 와서 이용해보면 야 비급여도 한국 사람이 이용할 때는 급여보다 비싸니까 이건 비싸다지만 그 사람들이 이용할 때는 자기 나라 그보다 훨씬 사니까 한국 의료제도가 낮은 가격에 이렇게 좋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기술 이런 수준에서는 이제 모든 병원이 비급여를 다 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비급여, 특히 뭐 수술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술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회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띄엄띄엄 시술하는 나라하고 우리나라 의사들처럼 자주 사람 기술이 달라지죠. 그래서 한국 의료 기술 수준은 뭐 미국 다음으로 한국.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의사들 그 수준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대학에서 갈 때부터 이제 엘리트들이 간 데다가 그렇죠. 또 경험도 또 많이 쌓으니까